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실 비즈니스에서 어떤 딜을 성사시킬 때 그 팩트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가치 필링을 믿고 실제로 A사가 B사보다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뭔가 어떤 미흡하긴 하지만 결국 A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의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모르고 가면은 아무래도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약 한 80%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그 80%가 마케팅을 담당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죠. 까다롭다고 하신 부분이 그 한국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막연하게 그냥 들이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뭐 자기 물건이 안 좋고 자기 가격이 좋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느꼈어요. 네, 그런 것만 가지고 상당히 그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할 때 상당히 그 시간을 좀 주고 결정을 하는 데까지의 어떤 그 도움만 주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한국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그 상대방 기업체에서 어떤 이제 그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일주일도 못 기다리고 계속 연락을 해서 검토해 보셨냐, 또 그 다음에 검토해 보셨냐, 이제 한국 스타일로 빨리빨리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곤하죠. 네. 그럼. 조금 이렇게 그 거리를 두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거래처를 함부로 바꾸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해오던 사람들이, 그런 상대방 그 기업들이 아주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업체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샘플을 보냈다거나 아니면 테크놀로지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고 그거에 관한 피드백이 궁금했을 때 그걸 뭐 다음날 이튿날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일주일 이상 이렇게 텀을 두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잊을만 할 때 다시 연락을 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셨냐, 이제 이렇게 다시 재컨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미팅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이메일을 보내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꼭 약속을 받아요. 언제까지 알려줄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이라는 기간을 주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서 너 연락이 없으면 내가 다시 한번 연락을 할게 라는 그 미리 그 당부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세요. 혹시 상대방에서 이제 그 고맙게도 이제 그렇게 뭐 일주일 있다가 답변을 주겠다 그럼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뭐 그렇게 어쨌든 시도를 하셔가지고 그 답변을 받으시고 그 원하는 그 데드라인이 됐으면 그때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보니까 미국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을 알려고 하는 그 시간을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 식사를 통한 뭐 미국인들은 사실 캐주얼하게 식사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서 뭐 우리 한국식처럼 뭐 어떤 고객을 접대하기 위해서 뭐 꼭 호텔을 간다든지 어떤 정찬을 대접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가잖아요. 뭐 샌드위치샵에 간다든지 그렇게 가서 서로 이제 가족 얘기도 많이 편하게 하고, 미국인들은 굉장히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기업체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하물며 그 내 와이프가 뭐 어떻게 이런 조언을 줘서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되게, 그리고 마이 키즈가 뭐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한 20년 전쯤 됐을 텐데 저희 사무실에 어떤 미국 분이 한번 왔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났는 자리인데 자기 그 엑스와이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문화를 가진 사람으로 엑스와이프 전 부인을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도 첫 번이 아니고 세 번째 지금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두 번 동안의 그 엑스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얘기하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 친구들의 문화로구나. 네, 문화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서로 알아가는 거에 문화이고 하면 이제 저는 그 여기 네트워킹, 그 미국인들 네트워킹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조직에 속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따로 시간을 가져서 본인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피치하는 거 말고 각자의 이런 퍼스널 라이프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 getting to know each other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서로 그런 거를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저도 하나의 컬처작이 제가 이제 이제 대학 여기 MBA 스쿨 다닐 때 그 여자 교수님이 본인의 소개를 하는데 그 디보스 했다는 얘기를 뭐 I just divorced, you know, a month ago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컬처작이다. 이렇게 그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은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그런 사적인 얘기나 특히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그런 벌너너빌리티를 이렇게 공유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어떤 그 비즈니스 미팅을 가면 처음부터 비즈니스 얘기를 하지 마라. 왜냐면 맞아요. 이 사람들은 너를 만나기 전에 너하고 권해를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줘요. 굉장히 깊게 새겨 들으셔야 할 부분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A라는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고 지금 B라는 사람이 잘 모르는데 A라는 회사와 대체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뭐 그동안의 A와의 그 릴레이션이나 신뢰 같은 게 쌓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거절할 명분을 찾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줘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상담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어제 무슨 뭐 농구 대회가 끝났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강도 사건이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툭 던지고 그리고 아이들이나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 딸도 내 아들도 너와 네 아들과 같아 하면서 이렇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우선 오픈시켜야 됩니다. 네, 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결국 비즈니스도 우리가 어떤 기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간의 그런 릴레이션십 그리고 그 케미스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단 뭐 케미스트리를 뭐 남녀 간의 이성뿐만이 아니고 이런 비즈니스 거래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떤 상대방이 뭔가 호감이 가야 되고 그러면서 공통된 화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나누다 보면서 서로 골프도 치게 되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뭔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그 사람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를 봤고 그만큼 릴레이션십을 쌓는 거에 굉장히 그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세일즈 하는 분들의 그 형태를 보면 약간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그 재주가 좋아서 만나자마자 어떤 딜을 성사를 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서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성사시키는 사람은 그 성사시킨 일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랄까요, 그냥 달콤한 말로 현혹해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팔면 물건만 팔고 나면 그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릴레이션은 끝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나서 아주 뭐 별거 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연결하고 연락하고 이래가면서 한 1, 2년 지난 뒤에 연락이 와요. 그랬을 때는 그런 분들과는 아주 뭐 10년, 20년 아주 오랫동안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걸 봤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도 사람하고 사람 간에 그리고 마음과 마음 간에 물건과 물건 간의 거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실하고 진실해야 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인정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한테는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여러 미팅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해보니까 미국인들도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어떤 how to attract client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더 클라이언트를 많이 확보할까 이런 거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기빙을 먼저 하라는 거죠. 결국 기버스 게인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내가 상대방한테 뭐를 먼저 줄 수 있는지 글쎄요. 어떤 좋은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부족한 게 있어 보이는데 이걸 단순히 비즈니스 딜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초반에는 어떤 이익에 대한 그런 욕심을 조금 더 컴다운 하셔가지고 상대방한테 뭔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서 릴레이션십이 쌓이면 그때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큰 빅딜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무슨 뭐 릴레이션을 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 걸음 한 걸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글쎄요, 줄 수 있는 게 과연 클라이언트한테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지 정보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아니면 내 제품에 대한 그런 뭐 정보를 줄 텐데 상당히 그 처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가격을 너한테 제시하고 싶다라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상대 경쟁되는 그런 제품이나 그런 회사에 비해서, 그런 직원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혜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어떤 퍼스널적으로도 이제 먼저 예를 들면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골프 라운딩을 했을 때 먼저 이렇게 그 대접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인지상정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이 어떤 뭔가 베풀려고 할 때 그 상대방 그걸 읽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필링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그 뭐 가벼운 식사 정도, 음료수를 마시고 이런 정도는 뭐 미국에서 상당히 뭐 괜찮은 그렇죠.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골프를 대접한다든지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러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그 커럽션. 사업의 그 윤리적인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중요하기 많이 때문에. 따지기 때문에 처음에 그 물량 공세로 이렇게 앞서는 회사들은 이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요.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즈니스를 오래 하면서도 저희 클라이언트하고 식사를 아주 뭐 진짜 그 정식으로 드는 그런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사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맞아요. 주고, 그래서 가볍게 제가 그 사무실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뭐 커피 그렇죠. 몇 잔을 간단하게. 네, 사간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아니면 그렇죠. 점심시간 같은 때는 여기 직원 몇 명이야? 그러면 뭐 한 네, 10명? 그렇죠. 그러면 가볍게 요 밑에 샌드위치. 햄버거 집에 네. 가자. 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네. 정도는 그 사람들이 릴레이션을 쌓고 서로 그 신뢰를 그 쌓는 데 좀 네. 도움이 되는데, 예를 굉장히 잘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너무 상대방이 부담이 되지 않게 이렇게 그냥 가벼운 선에서 서로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는 정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양 대표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하고 굉장히 골프를 많이 치실 기회가 많으시잖아요. 그 그렇죠. 골프 문화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인들끼리 골프를 치는 거랑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인들과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뭐 이제 대동소이하죠. 어차피 그 골프라는 매체가 있어서 그런 그 골프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건데, 골프가 좀 좋은 거는 뭐냐면 4시간 반 동안, 5시간 동안을 그 사람을 내 옆자리에 묶어둘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뭐랄까요, 벽 같은 걸 좀 허무는 그런 거가 되겠고, 친구들과 골프 치는 것처럼 뭐 돈 내기를 하거나 뭐 저녁 식사를 멋있게 하거나 이런 거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하고 지금 그 같이 골프를 했던 그 많은 미국 친구들은 한국 음식을 다들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점에 저녁을 먹으러 가면 상당히 좋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서 제가 그 골프 미팅 같은 것들은 참 권하고 싶고, 그리고 그 뒤에 뭐 저녁 식사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미국인들과 어떤 비즈니스 딜을 할 때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제 알아봤고요. 그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눈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향후에 어떤 뭐 유통업체나 바이어들을 만나셨을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잘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적인 면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